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돈이 되는 게 있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돈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인생 역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6일 일요일이구나. 27일 월요일 아침 굿모닝 경매로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상가가 많다고 전부 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이제 두타 밀리오레 뭐 이런 건물들이 공실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파생됐죠. 어떤 것들이 두타 밀리오레처럼 복합 큰 상가를 지어도 집합 건물로 지어도 되는구나. 우리 가까운 도심에도 만들어야겠다. 저 지방에서도 또 서울에서 동대문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서울대 있고 신림역 뭐 무슨 역 해가지고 역 근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곤 했었어요. 근데 계속 잘 유지가 되던가요? 유지가 잘 되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공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제발 무료로 쓰게 해드릴 테니까 제 사무실에 그 사무실이라고 뭐라 그래야 돼? 아니, 점포를 이용해 주십시오. 예. 관리비도 세니까 관리비라도 그러니까 좀 그렇게 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들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 단골 손님이죠. 우리 경매 사이트에 어디죠? 테크노마트. 그쵸, 테크노마트. 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정말 누구나 경매를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 테크노마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도 내가 요걸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요거 내가 남들은 5억 6억에 사갖고 들어왔구나, 내가 요거 한 100만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어떻게 해먹을까, 요거를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 왜 낙찰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예. 근데 어때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근데 앞서 강의 때 제가 이런 방법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을 예를 들면서 이런 걸 만약에 구상하고 계신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많이 이제 기대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낙찰이 되더라도 원래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싼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좀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회원님께서 예전에 낙찰 받으셨던 물건이에요. 근데 그게 한때는 공실이 꽤 있었던 물건이에요. 근데 주변에 입주가 좀 이루어지면서 상권이 조금 채워지니까 어때요? 다시 약간 살아난 상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건물을 볼 때 주변의 입지와 유동성,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그 상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관점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죠? 단지 이게 지금 비어있고 집합 건물이고 그래서 에이 이건 이대로 계속 갈 거야, 그게 아닌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진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상가들은 아니야, 패스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원래 그 주변에 1000세대, 1000가구, 2000가구, 뭐 3000가구가 입주 계획이 아직 남아있는데 거기가 공실이라 그래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5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될 거야, 10년 후에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그걸 무조건 아니야 라고만 우리가 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요 사건입니다. 19년도에 작년에 우리 회원님이 1억 7,600에 낙찰을 받았어요. 2억 2,500이었고요 1억 10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10분이나 들어와서 1,600만원이나 차이가 난대요. 그래도 굉장히 잘 가져간 물건인데 어떤 건지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봤더니 어때요? 요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경매 사이트에서 좀 오랫동안 떠 있었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은
상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괜찮네? 괜찮죠? 괜찮죠? 괜찮은 것 같은데? 봤어요. 음. 근데 너무 외곽이구나. 이쪽에, 뭐야? 산이야? 논밭이야, 뭐야? 아이고.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오고, 거의 안 오겠는데? 내가 들어가서 뭐 장사할 거 아니면은, 이거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상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분홍 생긴 걸로 보아서는 상업지역 건물들이 즐비하네. 이곳과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곳에도 사람이 많이 갈 것 같고, 이곳에도 올 것 같긴 하네. 그죠? 왜요? 여기 아파트, 이쪽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겠죠. 예? 여기서 이용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용하겠죠. 그죠? 그런 걸로 보아서는 나름대로 뭐 불편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기본적인 상권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 좋아하는 어때요? 집합 건물에 있는 이제 상가들이에요. 그나마 그런 쇼핑센터처럼 바닥에 테이프로만 즐거 있어가지고 경계를 뜻하는 그런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벽이 있어요. 그래도 벽이 있는 건 좀 그나마 낫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예요? 계단의 입구에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좋겠죠. 그러나 요거는 입구에서 좀 멀어. 그래서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왜? 그리고 또 구석이긴 해. 구석인 건 좋긴 한데 또 들어가서 끝까지 일부러 여기까지 가야 돼. 사실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판단해 볼 문제는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볼게요.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 상권이에요. 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 그림을 봐도 느껴지시죠? 우리 거는 어디 있어요? 입구가 여기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요 구석에 이렇게 속하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리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뷰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아파트가 즐비하고 아파트 쪽에는 상권 형성이 안 돼 있네. 요건 다행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건물 이렇게 봤어요. 나름대로 상권 형성돼 있네. 주차장이 있고 옆에도 건물이 있네.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조금 더 뒤로 가서 같이 볼게요. 요 건물이구나. 나름대로 1층에 뭐요? 자바라 같은 것도 쫙 펼쳐져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많이 차 있죠? 여러분 지금 1층도 가득 차 있고 3층에도 점핑 클럽, 독서실도 있고 많이 차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19년도 11월 사진, 작년 11월 낙찰받은 이후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여기 요 안쪽엔 좀 공실이 있고요. 여기도 있긴 있었어요. 나쁜 상권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16년도 괜찮아요? 14년도, 13년도. 네, 가게들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 같아요? 좀 있죠? 10년도. 네, 좀 약간 뭐 싱숭생숭해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 이게 경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어때요? 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자, 뭐가 좀 싱숭생숭해요. 자, 요걸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어때요? 8년도에 지어진 건물, 8년도 4월 달에. 근데 10년도까지도 3년 동안 내내 아까 10년도 사진이었잖아요. 거기가 공실이 계속했나요? 계속하지 않았나요?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 재미난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동일번지 매각 사례라 그래서 예전에 이 건물과 관련된 매각 건이 또 있었나? 라고 한번 봤더니 어때요? 언제? 17년도에도 있었어요. 17년도에도 있었는데 상태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나름 채워져 있는 것 같으나 이 보시는 것처럼 공실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도. 네. 거기다가 맥스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1층 상권이에요. 똑같은 건물이에요.
바글바글한 거 보이죠? 1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또 빼곡하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까 저희가 본 거는 2층인가 3층이었고요. 근데 어때요? 이게 얼마에 그 당시에 낙찰됐을까요? 감정이 9,600.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상승도 못한 가운데 9,600에 형성돼 있었고요.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아무도 낙찰받으려고 하지 않은 그때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2,500에 낙찰받았어요. 2,500에. 지금 이걸 감정한다면 9,600 감정에 끝날까요? 그죠? 그럴까요? 작년 4월인데도 그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1층이야. 자, 2억 2,500에 감정된 거예요. 2억 2,500에. 얼마에 낙찰됐어요? 보이세요? 한 번 들어와서 8,100만원에. 8,100만원에. 봐도 어때요? 상가 상태가 좋아요? 안 보여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언제적 사진 봤어요? 작년 12월 사진. 무려 6개월, 7개월 전 사진 보니까 어때요? 볼까요? 다시 한번. 상권이 좀 안정적으로 변했나요? 어때요? 괜찮죠? 지금 여기 있는 상권이 이걸 유지하고 있을까요? 변했을까요?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안 좋다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계속 안 좋으리란 법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건을 볼 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물건을 다시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우리 회원님이 1억 7,600만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당시 월세가 얼마였냐면 80만원이라고 돼 있었어요. 네, 보아스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가 있었고요. 우리 회원님이 1억 7,600에 낙찰받은 이유도 뭐 때문에 받았을까요? 저 사람이 계속 조사를 했을 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없을 것도 감안하면서, 왜냐면 입지 자체가 완전히 구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월 80만원을 받는 상황이야. 시세 조사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월 80만원 받는 게 맞는데, 그럼 1억 7,600에 받아서 월 80이면 괜찮은 편이 안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에요. 왜요? 이 물건은 1억 5천인가요? 1억 6천 정도의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고도 몇십만 원이 남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물건인 거죠.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 줄 아세요? 말씀드릴까요? 자, 아무래도 구석이긴 했지만 건축사 사무소가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안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안 나가지 않을까? 초면에 대화를 했을 때는 안 나갈 것 같았어요. 안 나갈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우리 회원님이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했죠. 네. 그러나 당황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요? 우리에겐 다른 집에 없는 장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인테리어. 나름대로 건축사 사무소가 있었던 사무실이라 그런지 이 상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보더라도 내가 그냥 부담 없이 사무실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나름대로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자동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그죠? 괜찮은데? 예. 인테리어 잘 되고,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사무실 어떤 그런 것들을 붙여놓으면 되고, 여기도 그렇고, 세련됐는데?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좀만 기다려보자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20만원의 월세를 맞춘 가운데, 그것도 현대 계열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모비스 뭐였나? 약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120만원에 계약을 맺게 됐어요. 이 당시에요. 우리는 여기에 사무실이 채워져 있었지만 이 주변 사무실에는 공실이 많은 상태였어요. 물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이 이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영원히 그게 안 좋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봐야 된다? 주변의 상황, 그리고 주변이 어떻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함께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 남들이 안 좋아 보여서 에이 생각지도 않을 물건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여러분들의 눈높이 맞는 관점의 관점을 가진 눈이 필요하겠다. 예, 이런 걸 이번 시간에는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상가. 공실 상가가 많다 그래서 전부 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물건을 가져와서 이 물건의 역사를 지금 쫙 보여주면서 일부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요, 사실은 이게 딱 진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론 많은 사람들이 빌라는 돈이 안 돼. 막 어떤 전문가들도 심지어 또 뭐라 그래요? 그린벨트는 돈이 안 돼. 뭐 또 다양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요, 어떠한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말 이 속에 깊게 들어와 보잖아요.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돈이 되는 게 있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돈이 되는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남들이 다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돈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죠? 그걸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 모르죠?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굿모닝 경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굿모닝 경매만 본다고 알까요? 나름대로 똑똑하면 알 수 있어요. 똑똑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있어. 10명의 사람이 있어. 10명의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인가요? 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진짜 완벽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 가끔 진짜 내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 있어.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막 잘생기고 정말 참 진짜 뭐 그냥 다 가졌어. 그냥 다 가졌어. 아니,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봐봐요. 자, 그건 남의 얘기고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 남의 얘기고, 자 봐봐요. 10사람이 있어. 10사람이 있어. 그 중에 다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 아무리 90개의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도 장점이 없을까요?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우리 코드에 안 맞는다고 우리가 안 만나고 관심이 없어서 그걸 두드리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죠? 돈을 벌려면 넓은 마음으로, 그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래 내 성격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입맛에 맞는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진 폭넓고 너그러운 이런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한다면 진짜 돈 되는 것들 많이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고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기만 해봐요. 얼마나 재밌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죠? 얼마나 재밌게요? 그죠, 여러분? 예, 그렇게 좀 더 공부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말만 하면 안 믿을까봐 물건까지 가져와서 예를 막 들어주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주는 거야. 힘들어.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면 그냥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그죠? 그래요. 인사 나누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재 멘토였고요. 굿모닝 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